한국에서나 이게 지금 가능한 거지 미국에서 이렇게 했다? 과징금 때려 맞고 그냥 없어졌어요. 안녕하십니까, MVP계의 고준영 이사라고 합니다. 개발 총괄 맡고 있는 박용우라고 합니다. 한 명이 안 보이죠? 결혼에 늪에 빠져서 지금 신혼여행 갔어요. 국내 원탑 메신저 서비스죠. 카카오톡의 성공 비결과 기술적 배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이 언제 출시된지 아십니까? 엄청 오래됐는데 2010년 3월 18일에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고시원에서 알바하면서 취업 준비를 할 때 원래는 문자를 막 쓰다가 문자 쓰면 돈 들잖아요. 네. 20원씩 나갔던 시절이죠. 스마트폰이 이렇게 나오면서 메시지를 공짜로 보낼 수 있다라고 주변에서 얘기를 하길래 와, 공짜다 이러면서 이렇게 카카오톡을 계속 썼던 경험이 좀 있는데요. 초기 카카오톡의 성공의 배경을 보면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활용이 되기 시작할 때여서 이때도 사실 사용자가 급증할 때 시절이었거든요, 초기에. 근데 그거를 이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었습니다. 카톡도 마찬가지로 AWS를 사용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시대에요. 엄청 오래됐죠, 사실 AWS 나온 지가. 국내에서만 몰랐던 건가? 그때도 이제 아마 도쿄 리전이 아시아 쪽에서 유일했을 겁니다. 서울 리전이 생기기 전에 도쿄 리전으로 해서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이어서 이제 카카오톡의 핵심 기능이랑 기술적 배경을 좀 더 살펴보면 카카오톡의 가장 큰 강점은 실시간 메시지인데 메시지가 지연되지 않고 바로 전달되는 기술적인 안정성이 사용자들을 많이 끌어들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초기에 스마트폰 시장에서 많은 앱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런 메시징 앱들이 보통 알림 기능을 사용하는데 카카오톡은 이제 MQTT 프로토콜을 사용을 했어요. 이게 뭔 차이가 있냐면 알림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안드로이드나 iOS에서 구축해 놓은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알림을 발송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발송하게 되면은 지연이 되거나 많은 사용자들이 트래픽이 발생할 때 알림이 늦게 온다든지 알림이 유실된다든지. 근데 카카오톡은 이제 MQTT 프로토콜을 사용해 가지고 네트워크 자원을 사용을 좀 적게 하면서도 빠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모바일에 최적화된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췄어야 돼요. 지금 카카오톡은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메신저로 시작을 했는데 확장해가지고 그 안에 온갖 서비스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뭘 다 합니다, 거기 안에서. 한국에서나 이게 지금 가능한 거지. 만약에 카카오톡이 미국에서 이렇게 했다? 이 독과점 위반으로 지금 바로 그냥 과징금 때려 맞고 그냥 카카오톡은 없어졌어요. 카카오톡이 갖고 있는 특별한 어떤 기술적인 역량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뭐 기술적인 걸로 보면은 이런 서비스를 만들고 출시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전 국민이 거의 다 사용을 합니다. 그럼 트래픽이 못해도 4천만, 5천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쓰니까 그 트래픽을 다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네이버나 이런 우리나라에 있는 공용 IT 업체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런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나 처리 방식에서 사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서비스를 구축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아키텍처 부분에. 대규모의 트래픽이 일어나는 서비스들은 분산 처리를 다 해야 돼요. 내가 접속해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서버가 멀면은 예를 들면 미국에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인터넷 통신이 발달하고 광랜이 발달해도 물리적인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그 지연 시간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서비스들은 대부분 서버를 곳곳에 다 둡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역별로 서버들을 다 분산 처리해놔요. 그러면 내가 데이터를 가져올 때 내 지금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죠.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있죠.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서버랑 저기 있는 서버가 데이터가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동기화가 돼야 돼요. 트래픽에 대한 비용도 많이 발생합니다. 카카오톡도 그냥 자기들이 온갖 서비스를 카톡 안에 넣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워낙에 많은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쓰는데 돈은 못 벌어. 그럼 그렇죠. 이 서버비는 다 어디서 감당하겠어요? 그렇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사실, 돈만 해도 그렇죠.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런 것들은 다 사실 이유가 되는데 그래도 이제 저는 선은 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카카오톡도 사실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핵심 기능이 메시지의 전송 속도랑 서버의 안정성 문제가 조금 도마 위에 올랐던 적이 있었는데 초창기 때 그런 문제로 인해서 등장한 프로젝트가 겁나 빠른 황소 프로젝트라고 그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데이터 패킷 자체를 갖다가 최소화하게 만들고 푸시 시스템을 다시 개선해서 기존에 이제 메시지 큐를 업그레이드 하는 방식으로 이제 병렬 처리 방식으로 이제 처리해 가지고 이제 메시지 속도를 한 5배에서 한 20배까지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좀 이런 메신저 서비스를 이제 대기업에서
이렇게 개발을 해서 많이 제공을 했었는데 카카오톡이 그 대기업을 누르고 시장을 점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빠르게 고객들의 문제를 처리하고 대응했던 게 굉장히 주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메신저 서비스는 이제 사적인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보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방식이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일단 구체적으로 봤을 때 메시지 기능 같은 경우에는 엔드 투 엔드 암호화 방식을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발신한 사람과 수신한 사람만 메시지를 읽을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는 또 모니터링 통해 가지고 시스템의 데이터 유출이나 악성 코드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오지 않게끔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킹 기술을 통해서 앱을 변조했다고 했을 때 이걸 체크해서 이제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이런 기술들도 아마 적용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 같은 결제 서비스도 좀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금융거래 보안을 위해서 피도 인증과 PKI 기반의 암호화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카카오톡은 앞으로 어떤 기술적 발전을 통해서 보다 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메신저 기능만 놓고 봤을 때는 AI와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좀 더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사용자 메시지를 분석해서 자동으로 응답을 해준다거나 그 안에서 오고 갔던 내용들을 분석해서 일정을 같이 뭐 등록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더 보태자면 카카오톡이 사실 시장 점유율 한 90.4% 정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카카오톡의 강점은 그동안에 쌓은 방대한 데이터 이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이제 AI 기술을 활용해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뭐 그런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면 좀 더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메타버스와 연계를 해서 가상 공간에서의 친구와 소통하거나 뭐 쇼핑을 한다거나 하는 기능들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